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취업을 중개하는 한 사이트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얼마나 거절을 잘 하는지, 거절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51%가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절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내가 거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전화가 왔네요. 고객님에게 좋은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가입하시면 어쩌고 이런 혜택을 드릴 거고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되니까 지금 꼭 하셔야 됩니다. 어쩌고 전화 못 끊는다. 이런 상황. 두 번째,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물었어요. 어디 가는데 내가 초행길이라서 잘 모르는데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길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크게 성공하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조상님이 좀 서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운한 것을 풀어줘야 앞으로 일이 잘 될 건데요. 저를 따라오시면 조상님들에게 어쩌고 제사를 지내서 풀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끝까지 듣고 있거나 심지어는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왜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2가지, 특수한 경우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 지인들에게 특히 이런 욕구가 있는데요. 부탁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고 싶은 거죠.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호구 취급을 받습니다.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겠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기 싫은 일,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호구 취급을 당하고 있구나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은 거절했을 때 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데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봐, 내가 부탁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돌릴까봐 혹은 소외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소외감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감정인데요. 우리가 소외감을 느꼈을 때 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주 잘 설계한 실험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험자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그림에는 3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 1사람, 2사람, 그리고 손 모양만 그려져 있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게 실험자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은 사이좋게 셋이서 공을 주고받는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패스하는 그런 상황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공이 오지 않고 서로 2사람만 공을 주고받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실험자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소외를 느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우리가 피부가 상하거나 아니면 타박상 같은 신체의 고통을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같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소외감을 육체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느낌인지 물어봤는데요. 한 67% 정도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쿨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상대방이 너무 상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너무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권위에 너무 길들여져 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경우 우리는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교육받아서 자란 사람들은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띠게 되고요. 일반인의 경우라도 어떤 권위적인 분위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실험이 또 있습니다.
이 실험은 선생님과 학생 두 집단이 있고요. 학생들은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는 연기자들입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있는 일반인들이고요. 이들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을 때 퀴즈를 못 맞춘 경우 전기 충격을 가해서 벌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실험은 실제 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이 학생 역할을 맡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정도지만 실험을 설계하는 사람들부터 계속 전기 충격의 양을 강도를 높이라고 요구를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양까지 요구받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분들이라면 그 실험을 거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6명에서 7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을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권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일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일을 해서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혹은 직장 상사가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권위에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걸 하기 싫다, 거절 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나중에 체념하게 되죠. 어차피 내 의견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해야지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슬프고도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거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Now,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